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산성, 남한산성에 왔습니다. 남한산성 안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여기 현절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입니다. 현절사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현인들의 정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사후의 하나인데, 이 현절사는 당시 주화파, 주전파로 대립 갈등할 때, 남한산 영화라는 데서 보면 최명길하고 김상은이 그 대립장면 멋있죠? 애교문서로 항복해서 애교문서를 줄 거냐, 땅에 떨어뜨리니까 죽는 그 최명길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주화파 김상은과의 갈등이 이제 드라마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이제 주전파,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전파의 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학사였기 때문에 사안부라든지 사관원이라는 예문가 이런 데서 문필로 글을 날리는 신진기의 젊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청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 존주대의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명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청나라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싸웠던 주전파의 핵심 멤버입니다.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추가로 배양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김상은 선생하고 정원 선생을 모셔서, 그래서 이제 5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일종의 사당. 산성 안에 사당이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최고의 존명의리를 추구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존주대의론적 절의사상, 그죠? 지존을 지켰던 데서 우리가 선비사상으로 이제 숭상하는 그런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우리 전보상 교수께서 35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가 대충 설명은 했고요. 현절사, 이 사자가 들어가 있으면 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절이 아니고 사우라고 하는 그 사당이라고 하는 것. 2002년에 월드컵 할 때에 그 경기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가수가 취입을 했는데, 현절사의 목탁 소리 들리는, 그랬어요. 4번째 구절에, 4번째 구절에. 그러다 그 절량 폐기한 적이 있어요. 이 현절사는 절이 아니고 사당이다 하는 것. 그 사당은 보통 남향을 해야 돼요. 조상님 따뜻하게 모셔야 된다고. 근데 이 지금 이제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요? 서양이네. 서쪽을 보고 있잖아요. 왜 서쪽을 보고 있을까요? 반드시 사당은 어떤 경우에든지 기본적인 원칙은 남향이에요. 따뜻하게 모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따뜻하게 모시지 않고 지금 이제 서쪽을 향해 있어요. 바로 보면 어디가 보여요? 행궁이 보여요. 행궁. 그 행궁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들은 돌아가셔서도 오히려 국가를 위한 그 충성심만을 강조했던 분이 서양을 했다는 것이 다른 데 없는 특징이에요. 다른 데 없는 특징이다. 이 어전회의가 열려서 이제 청나라 쪽에서는 책임자를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전범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 책임자를 내보내라 하는데, 남한은 행국에서 3일 동안 어전회의가 계속 열려도 답이 없어요. 임금님이 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영의정, 좌의정 가면, 영조판사 가면 어떡합니까? 정산 누가 봅니까? 안 돼요. 3일 동안 논쟁을 해서 답이 없었는데, 여기에 젊은 언간 출신인 오달재가 나서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윤집이 따라서 또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 두 사람은 27 먹은 청년이에요. 언간 출신이고요. 근데 저분들이 나서서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았는데 어찌 주저함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국가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오늘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았는데 어찌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국난을 당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송파의 순토로 인계가 돼가지고 보니까, 청나라가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말을 걸어보니까 보통 의기가 아주 당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구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정보가 있어요. 자기들 정보는 그 홍익한이에요. 홍익한은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평양성을 지키는 홍익한이 어디인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분은 찍혔어요, 홍익한은. 두 분은 자기는 했고, 그래서 그 하발이 평양으로 연주하게 가니까 홍익한이 그들이 하는 말이, 오랑캐는 무식해서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무식을 반쯤은 면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기꺼이 내가 평양으로 돌아오면 내가 앞장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그런이 그때 뭐 한 60만 명을 불모로 끌고 갔는데 그 앞장서서 갔던 분이 세그런이에요. 중국 심양성에서 서문 바깥에서 최후를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살려준다. 황태극이
친국을 했어요. 친국을 해서 여기 지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다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항복해라. 공님전은 소원세다도 다 얘기하는데 다 살려줄 거다. 너희들도 항복해라 했는데 저 세 사람은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어떻게 태양이 둘이 있고 달이 두 개 있느냐고 자기를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후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익환 의원이 나서서 한 말이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빨리 내 목을 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조금은 지체하고 한숨을 더 쉬죠. 반대로 하면 또 비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빨리 내 목을 쳐라. 내 육신으로 조국을 가기는 틀렸고 내 영혼이 나아갈 수 있게끔 빨리 내 목을 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을 쳤는데 너무나도 장엄하게 받아들이고 눈 하나 까뜩 안 하고 받아들였어요. 황태국이 놀랐어요. 조선의 나라가 문명이 높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선비의 나라인지는 알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가 놀랐어요. 그래서 새 어른의 비석을 세워놨어요. 중국 심양에 사만삼두란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도 이 정도 되느냐 하고 늘 다구쳤어요. 그게 비석이 지금도 심양에 가면 있어요. 사만삼두란 비석을 세워놨을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충신인데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없어. 이거 하면 중국하고 큰 나라하고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남한산성을 완벽하게 다 보수하고 다 해놓고 숙종임금 때 비로소 강주유수 이기진이한테 명을 해서 네가 행골로 하고 건의서를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유수가 이분들의 그걸 할 겁니다 하는 것을 올려서 임금은 모른 척하고 이제 이거 해주는 걸로 해서 이 사월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당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한테 명해가지고 송시열 보고 삼합사 전기를 써오라 그랬어요. 우암이 써한 그 글을 보니까 정말로 곡진하고 눈물이 없이 읽을 수 없는 글이에요. 그만 그걸 읽고 숙종대왕께서 흥분해가지고 당신이 서문을 직접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사 전에 그 숙종대왕 어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조선의 선비 세 어른이 계신데 이분들의 사당을 남한산 양주관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데 조선에 있는 모든 선비들은 남한산성에 있는 현절사에 가서 큰절 한번 대항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선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한산에 와서 여기 와서 큰절 한번 하고 돌아가야지만이 내가 선비구나 하는 자부심을 회복했던 그런 장소예요. 대원군 때 사원을 다 철폐했어요. 이 사원을 다 철폐했는데 여기는 아주 잘 보존했어요. 그런다가 해방 이후 우리가 정신이 없이 살아보니까 여기가 풀숲에 우거져 있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풀숲이었어요. 길 들어오는 길이 아까 조병수 교수 보고 내가 아스팔트 깔린 거 보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길이 없어서 남한산성 삼합사 가는 길 서글프다 하는 글을 신문에 써가지고 칼럼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장까지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와서 전국에서 오늘 다 모인 겁니다. 이게 남한사 삼합사 우리 여기 와서 이런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의 여기가 고향이에요. 조선의 선비 정신의 고향이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보당 교수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삼합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김유동 회장님과 의논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삼합사의 길 따라 식량 봉천에 가서 소문 밖에서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현장을 가고 또 사만삼두란 비석도 지금 발효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 현장을 좀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면 어떨까 그래서 간절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벌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집에 겁을 먹지 마시고
이런 걸 상상하면 굉장히 힘들어. 연수봉이라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산이 무슨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남한산성의 동장대에 타여 가십니다. 동장대. 남한산에 4대 장대가 있죠? 서쪽에 있으니까 서장대. 그리고 지금은 수어장대를 하고, 내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장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남장대, 북쪽에는 북장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특별히 오늘 온 거는, 원래 코스는 저쪽에 벌봉, 왼쪽 서북쪽,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암성은 나중에 가고 가고요. 저 산중을 타고 쫙 내려오면 저쪽에 한봉성입니다. 저쪽 우측에. 한봉성에 가려고 했는데, 일정상 안 되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병장을 한 이후로 청나라가 홍익포라는, 지금 신안 고흥에도 있는데, 홍익포라는 큰 대포를 한봉과 벌봉에다 세워놓고 행군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 정도로 위협을 느껴서 숙종 때 와서, 병장을 지나고 숙종 때 와서 남한산성의 원성 말고 바깥성을 3개를 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벌봉에 있다 해서 봉암성, 그 다음에 저쪽 한봉에 있다 해서 한봉성을 쌓아요. 한봉성. 그 다음에 이제 남장대 앞에 신난성 또는 남격대, 이렇게 3여성을 쌓았습니다. 숙종대왕 때, 숙종왕 중기 정도 와서는 부안산성을 또 축성을 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외성을 축성한 임금이 숙종 임금이에요. 그만큼 숙종의 국방정신도 막강하다고 보는데, 이영명, 세종대왕릉을 자주 참배하면서 남한에 자주 오시죠? 오면서 시도 많이 남기고 그랬는데, 이 봉암성은 이제 가보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대개 남한산성에 이 지키는 수호사, 장군들을 수호사라고 그러는데, 이 수호사들은 대개 수호사를 마치고는 병족판사가 많이 돼요. 강주 부윤 또는 강주 유수부를 거친 사람이 강주 수호사를 겸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이제 강주 목사, 강주 부윤, 강주 유수부, 그러다가 수호사가 저 묵정동에 있는 것이 수호청인데, 수호사가 유급 시에는 이 남한을 지키는데 불편해가지고 남한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호청이라는 군사훈련을 하나 만드는데, 수호사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주 구윤을 습격시켜가지고 광주 유수부로 만듭니다. 유수부는 요새 말로 하면 일군사령관 이하상의 높은 직급이에요. 종이품 정도 되는데, 강화 유수부, 수원 유수부, 개성 유수부, 강주 유수부, 수도권을 둘러싼 막강한 배후 군사 기지고 행정장관이라고 말 수 있어요. 그 강주 유수가 수호사를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호사들이 대개 병접판수로 승진해서 자의적 우정이 되고 그러는데, 내년 정도에 이쪽 수호사를 거친 사람이 정치 세력의 추이를 한번 다시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로 하고, 이 벌봉에 봉암성을 쌓고 봉암성하고 한봉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축성해야 될까 논란이 많습니다. 돈대식으로 축성을 하자, 각성식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돈대로 쌓기를 합니다. 근데 돈대 시설은 없고 남격대에만 돈대가 2개 보입니다. 대신 남한산성 한봉성하고의 사이는 각성 형태로 해서 산성만 축성해 돼 있고요. 돈대 시설은 현재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없어요. 돈대 축성하게 되는데, 돈대는 강화도 돈대가 아니고 여기 스타일의 돈대가 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둥그런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다 포를 넣고 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이제 외성을 쌓으면서 이 벌봉하고 한봉성을 연결하는 데서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계곡이 있어요. 계곡. 이 계곡을 청나라 부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고 장경사에다가 또 신지옹성이라 해서 옹성하고 포대를 만들어가지고 영혼사 계곡으로 들어온 적을 협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한봉성이고 또 내려가서 볼 수 있는 장경사 신지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지옹성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봉암사에 그 암벽 뒤에 글씨가 있는데 그거는 제일 1페이지 아래 보면 그 글씨가 써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벌봉의 뒷면에 보면 지금은 글씨가 흐려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남섬의 초기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봉안심성 병인년 4월 초 1일 시역하여 동년 5월 초에 초 9일에 필력했다. 숙종 12년 1686년에 봉암성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금성문에 나와요. 실록이나 이런 연대기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남사부가 이런 이제 금성문이라든지 역사 유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래서 당시 수호사였던 윤지선이가 쌓았다. 그런 내용이 벌봉 뒷면에 새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하고 한 1분 쉬었다가 내려가도록 맡은 구역이라는 뜻이고 우리말 담당구역. 신기란 말 빼도 돼요. 장경사 오성인데 신기란 말 다 쓰더라고요. 장경사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랬다고 장경사도 뭐 사찰 중에 하나인데 승군들이 거치하면서 무기를 많이 보관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무기는 거기 소개하기로 하고 이 장경사 신지옹성은 보세요. 저 앞에 있는 한봉성 있죠. 한봉성. 한봉성하고 맞보고 있죠. 그래서 청나라 군인들이 요 협곡으로 들어오니까 양쪽에서 협공하기 위해서 이 장경상 이 옹성을 설치하는데 요 옹성 저 머리 부분에 가면 포루라고 있어요. 포루. 포루를 쏘기로 구멍이 좌우 3개씩 9개. 포루가 있어서 남한산성의 건축상, 성곽 건축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옹성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옹성. 옹성이라는 것은 동대문이나 수원 화성처럼 항아리. 성문학교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 말이 옹성인데 원래는 남한산성의 옹성은 산 능성이에 이렇게 길게 나온 부분에 성곽을 쌓았다 해서 옹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잠깐 나온 부분을 치라고 그래. 치. 꽁치 짜서 치. 그래서 이게 치가 있는 부분은 옹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옹성이 5군데인데 첫 번째는 서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연주봉 옹성. 서문에서 나가면 우측에 있죠. 행글라이드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연주봉 옹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장대 옹성이 있어요. 남장대 옹성은 3개로 돼 있어요. 1옹성, 2옹성, 3옹성. 그 다음에 장경사. 이렇게 해서 옹성을 오늘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데가 어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거 이제 연주봉. 자, 뒤로 돌아보세요. 이게 이제 성의 본성이야. 본성이라고. 원성. 본성이요. 이 본성인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성을 쌓았단 말이야. 8km로.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요 골짜기로 올라와가지고 전로에서 공략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 그리고 저 볼고리가 보이지 않지만 볼봉이 높아요. 515m 되는데 거기서 보면 행궁이 다 보여. 그래서 거기다가 청나라 군대가 포를 걸어놓고 행궁 쪽으로 포를 쌓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지. 그래서 이쪽을 성을 더 쌓아야 되겠다. 이게 남한의 약점이에요. 그 남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을 이제 저쪽에 볼봉 쪽하고 이쪽에 옹기 쪽으로 성을 쌓았는데, 자, 그래 놓고 보니 또 성의 약점이 뭐냐면 직선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기 와서 밑에 와서 바짝 붙으면 보이지 않아요. 서구에서는. 그렇잖아. 바짝 와서 밑에 와서 붙으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빼서 옹기를 이렇게 쪼개서 반 오픈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 빼난 것이 5군데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 성으로 붙으려고 하면 여기서 공략할 수 있잖아. 여기서 이 성으로 붙으려면 공략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5개의 옹성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이 직선화되어 있는 게 남쪽에 있는 성들이 다 직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3개의 옹성을 만들고 이쪽은 동쪽에는 여기에 이제 신조옹성을 장경 신조옹성을 만들어서 장경사 승려들이 여기를 훈련도 하고 여기를 지켰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와서 남한산의 약점이 다 보완돼가지고 완벽한 성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인조 임금은, 여기 있는 모든, 제도를 반을 쪼개가지고, 북한산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산성을 쌓기 시작한 100년 토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00년, 300년, 또 화성이 200년, 100년 토울로 성을 쌓게 되고, 이 남한산성은 왜 중요하냐면 전란을 직접 겪어본 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장점, 단점이 하나 노출되어 있어 그걸 완벽하게 했던 그런 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런 옹성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저 앞에 가면 포르가 있는데 지금 뭐 짐을 막 쌓아놔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하는데, 이 보수를 잘해야 돼. 이 사람들 10년도 안 됐다고, 해난 지가. 근데 벌써 또 이래. 다 그냥 무너져가 또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이게 이제 단단하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요즘에 와서 잔소리하고 보는 눈이 많아져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지 말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강주 시장 나중에 자꾸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흙이 너무 약하다. 예전에는 저 여기 이 업자들이 아주 우리 배 과장님 이 옛날에는 업자들이 부착이 있어가지고 20년을 한 업자가 했어. 근데 아이고, 이 공사를 세상에. 하려고 하면은 일정 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일정 양이 안 되니까 와서 꼬체인도 가서 푹 찔러가지고 뭉개놔. 그 일정 양이 확보돼야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업자를 독점이 20년. 그렇지. 그래서 그 업자를 15년 전에 아웃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아웃시키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요. 관심 지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사도 현장도 보면서 문제지를 지역하고 여름도 환원시키고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그 원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각가라고. 공이 좀 많이 가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줄을 조금 맞춰 강냉이 실수법, 괴물 수법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하면은 밟고 올라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네 귀를 죽여야 돼. 죽여놔야지 발을 딛고 올라설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다듬었다고, 네 귀를. 그렇지, 네 귀를 다 다듬어놨잖아. 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이요. 밟고 올라서지 못하게 하려면은 다듬어서 다 전부 다듬어놨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성곽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나무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얘가 30년 전에 왔을 때 이 나무 자르다가 하니까 자연보호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성곽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자연보호냐. 생각보고 다 잘라겠네, 지금.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것도 한 3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아이고. 10m를 사계 청소를 했는데 10m가 아닌데 50m 해야 돼, 50m.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 뿌리가 들어가면 이 성이 무너져요. 뿌리가 들어가면. 자, 잠깐 퀴즈입니다. 이 많은 성들을 총 몇 개며 이 돌들을 어디서 캐왔을까요? 자, 맞히신 분은 초콜릿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 돌을 원체를 찾아야지, 우리가. 남사모 숙제입니다. 내년까지 찾아주세요. 지금 정답을 알려주세요. 올해 출처. 초콜릿 지금 줄 수 있어. 이 많은 돌을 어디서 캤을까 하는 거예요. 남한산에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 남한산에? 저 남장대, 남객대 가는 길에 보면 불당리 뒤쪽 산에. 올라가야지, 빨리. 실제나 담당 구역이란 게, 장경사 담당인데, 이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팔도에 담당을 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팔도 승려들, 팔도 승군들이 있는데, 그게 팔도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럼 거기는? 장경사 신기는? 다 해라. 신기란 말, 성과 건축을 위해서 팔도에 담당 구역을 놔도 우리가 회비를 한다는 건 조금 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조용히 우리끼리 그냥. 저도 이제 그렇게 갈까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이 박사가 한번 찍어봐야 돼. 자, 우리 이 박사하고 그래. 서로 찍어 서로. 옥천사, 천주사, 또 옥천사, 또 장경사 등등 있는데 이 장경사는 아까 보고 내려온 그 신지옹성, 옹성하고 여러 주변을 승려들이 지킨 건데 의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승군. 아마 저기 종각의 현수막 보니까 10월 14일 날 여기 장경사에서 클래식 연주했고 의승군 그 사이트 의승군 무차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의승군이 뭐냐? 잠깐 설명했어요. 의승이라는 말은 오르르자에다 승려승자예요. 의승.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여기 거주한 승려가 136명인가 7명 있었고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전국 지방의 사찰 향사라고도 향승들 지방 승려들이 와서 요새말로 근무를 해야 돼. 보조 근무를 해야 돼. 그거를 승군 입번 제도인데 나중에 복잡해 불편하니까 또 여기 원래 있는 승려들이 또 약간 폐단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방의 승려들이 돈을 걷어요. 전국 사찰마다 두 명씩 파견해. 이걸 의승이라고 해요. 의승. 그리고 여기
와서 보초 쓰지 않은 대신에 돈만 내. 그 돈을 내는 것을 방번전이라고 해서 의승 방번전을 내요. 그 남한산하고 부안산성에 운영 경비를 조달해서 전국의 사찰 승려한테 소위 말로 부담금을 해. 네. 그 돈을 걷어. 여기 있는 승려들을 사. 그게 의승이야. 그래서 의승들이 산을 지켜. 그래서 원래 승려 130 몇 명하고 지방의 한승 350 몇 명에 있어서 약 400 얼마죠? 470, 80명이 남한산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승려들이고 승려들이 많이 지키고 승등이 지키고 나머지는 여주, 이천, 죽산 이런 데 지방 군인들이 와서 다시 보초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찰은 불교 고유의 뭐 불경도 해 있지만 군사 물자를 비축해 놓기도 하고 그 승려들이 유사시 승정, 무술을 배워가지고 전투하는 그런 승군, 승병 또는 승군으로 활약했던 것이 장경사의 10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봉암성 옆에 봉림사라는 절도 있어요. 그래서 사찰과 성곽이 유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무기고 역할도 하면서 승병들이 군사훈련도 하고 거주지 역할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한 사찰 특별히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찰을 총괄하는 그 제도가 도총섭 제도인데 병암에 가면 병암에 뒤에 보면 그 남산 신수기이라고 글씨 써 있죠. 거기에 보면 도총섭 각성 스님 이름이 나왔어요. 음성 각성. 그 다음에 그 전에 장유가 쓴 남한산성기에는 재령인가 찾아봤는데 재령인가는 승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승려들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남한을 쓰는데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승부는 조선시대는요, 요새 말로 하면 좀 이렇게 승부 정책 했잖아요. 승부를 억제 정책 때문에 유교 정책,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불교 사찰은 좀 이렇게 처지했는데 승려들은 승군으로 도착. 아이고 스케치 준비하시느라고 머리 두개 좀 메모하시고. 예. 제대로 봤네. 예, 예. 예, 입장한 거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너무들 막 부끄러우니까. 이제 차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차 안 나오게. 아, 좀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좀 오시죠. 왼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차, 왼쪽으로 좀. 자동차. 여기 장경사. 원래 여기 제대로 하려면 남한산 장경사보다도 청량산 장경사 하는 게 너무 무지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작가의 손이 미치네. 자, 하나, 둘, 예, 하나, 둘, 명함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합니다. 자, 하나만 딱 더. 읽어주세요. 자, 하나, 둘, 12일 날 성경에서 출발. 15일 날 서울이 한 바퀴입니다. 그 나라 다음에 카메라 큰 거 가자. 이거 처음이라서. 그리고 다음 주 주말부터 또 남한은 11대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 다음 14일 날. 13, 14? 하고 마지막 날 여기서 장경사의 수육대회를 한다. 그때 경자하란 때 많은 사람이 희생돼 갖고 경자하란 말이 아니라 서울 사람에도 또 많은 사람이 희생돼 갔어요. 그 사람들을 영혼을 위로하는 수육대회를 지내요.